본 방송은 1982년 작품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 작품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들께만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영화에 대한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보고를 진행하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더덕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할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 나레이션을 하셨던 지조님. 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예. 지조님은 왜 지조죠? 지조가 사실 제가 정한 닉네임은 아니고 우리 더덕님이 붙여주셨어요. 지금 좋으면 그만이고 지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지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좁고 얕은 취향을 담당하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인어공주, 인생 영화고요. 그래비티도 엄청 좋아하고요. 또 커피가 없으면 못 살고 담당하는 장르는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 중에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공포 영화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방금 인어공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저만 좋아하면 그만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분이신 저희 미모를 담당하신 스칼렛 요한슨.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건강기종대 스칼렛하고 닮아서 스칼렛인데요. 진짜요? 네. 가식적이네요. 네네. 컨셉입니다. 네. 저는 블록버스터 굉장히 좋아하고요. 대중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네. 때리고 부시고 비싼 거 이런 거 잘 보고요. 돈 많이 드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이고 돈 썼다 이런 거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 진짜 싫어하고요. 못 그래서 두 봅니다. 분이 같이 영화를 못 보신다고. 네네. 네. 저희 그래도 인어공주로 링크가 돼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같이 강한 보고 링크. 강한 네. 링크입니다. 저는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해리포터.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포터. 엄청 유명한 덕후시라고. 네, 해리포터 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좋은 명작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미선님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미선이고요. 저도 닉네임 선택권이 없었고요. 네, 저희가 지었습니다. 미선이 무슨 뜻이죠? 미국 선비라는 의미이고요.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 선비님. 네. 영화로서는 저는 장르적으로 그렇게 가르지는 않지만, 특히 약간 우울한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울한 영화요. 특히 택시 드라이버도 엄청 많이 좋아하고, 아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 같은 거, 스토커,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스토커도 엄청 많이 좋아해가지고. 진짜 우울하네요. 네. 저랑 영화가 상당히 안 맞네요. 네, 하나도.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도. 저는 완전 블록버스터니까. 정말. 또 우리 미선님은 인디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인디 영화 맞아.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제, 인디 영화도 많이 잘 보고, 예술 영화나 약간, 맞아. 그래서 저희는 개봉하는지도 모르는 영화를 가서 보고 계시죠, 이분은.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진행자인 저 더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저는 되게 심플한 닉네임을 가졌습니다. 덕후라서 덕후 더덕이고요. 덕인 거죠? 네, 덕. 덕이고요. 덕 중에 덕.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베스트 덕. 네, 저는 스릴러 영화 좋아하고 판타지 영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는 이제 파네미로 같은 영화 좋아합니다. 네. 엄청 재밌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매주 특정 영화를 지정하고 그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보고를 합니다. 때로는 개봉한 영화일 수도 있고
언제는 개봉했는지도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고 개봉 안 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영화를 최대한 팟캐스트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주간 영화 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편을 안 보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중에서. 네, 저 지존데요. 1편을 못 보고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1편을 꼭 챙겨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1편이 개봉한 게 굉장히 옛날이었고 35년 전이죠. 네, 82년에 개봉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화관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으셨고 약간 젊은 관객들이 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15세 관람 같아요. 네, 15세예요. 해외는 19세예요. R 등급. 아, 이게요?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미국은 R 등급이에요. 이게 왜? 근데 그런 들이 없지 않을 텐데. 뭔가 이제 많긴 하죠. 옷을 벗고 있다거나 뭐 아. 좀 잔인한 장면이 조금씩 있긴 한데 R 등급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세라서 좀 어린애들 중학생들도 봤거든요. 저 영화관에서. R 등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R등급 안 받은 영화가 외국에서 R등급 받기 쉽지 않은데 약간 이번에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봉한 날짜를 보자면은 국내에서도 10월 6일, 외국에서도 10월 6일에 개봉했고요. 국내 10월 12일 아닌가요? 아, 이게 변칙 개봉을 해서 아, 유료시 사회로 풀려가지고 10월 6일에 사실 개봉한 거나 다름없게 되었고요. 국내랑 해외가 동시 개봉한 영화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박스오피스 모조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제작비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죠. 그래서 박스오피스 모조를 한번 살펴봤을 때 박스오피스 보조가 뭐죠? 네, 박스오피스 모조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죠. 전 세계에서 극장 매출을 보여주는 전산망? 그쵸. 네, 전산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있는 그 코비즈 전상망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쵸. 이게 조금 업데이트 순위 좀 느리긴 해요.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체인끼리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거의 그날 박스오피스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다 보니까 조금 업데이트가 느린 걸 감안해도 도메스틱 토탈이 7,400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7,400만 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는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는 1,200만 불을 지금 했어요. 아니다. 1억 2천만 불입니다. 1억 2천만 불.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이 거의 매출의 60%고 나머지 35% 정도가 북미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이에요. 이야. 그쵸. 그럼 BEP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아닌 흐름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망했죠. 이 정도는 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왜냐면 저는 되게 길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타임, 두 타임밖에 안 하더라고요. 벌써. 네.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 뭐 SF 영화 그렇게 잘 되지도 않으면서 이거 뭐 거의 35년 전의 영화의 속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6일 날부터 감안했을 때 국내 관객 수가 3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영화, 그리고 이 정도 뭐 라이언 고슬링이라든지 아니면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30만 명이다. 이건 사실 독립영화 수준의 관객 수라서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많이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포스터가 너무 에러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포스터가 그렇고 외국 포스터는 좀 다르게 생겼나 모르겠는데 포스터가 너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에러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거리가 있죠. 네, 영화랑은 비주얼. 파워즈 느낌이 났어요. 네, 약간 맞아요. 디즈니 느낌을 낸 그렇죠. 포스터였어요. 디즈니. 디즈니화된 블레이드 러너. 네. 그러니까 원 포스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되게 디스토피아 느낌이 나는 포스터였고 이제 스토리도 사실 그랬는데 이번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약간 너무 밝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 영화의 전체성에 대해서 살짝 가늠이 안 되는 느낌이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님? 이거 내용적으로 벌써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사실 스포일러 해도 됩니다. 본격 아니, 스포일러 방송? 이제 조금 내용을 얘기하자면 사실 전반적으로 그 영화도 이제 뭔가 좀 더
밝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낮에 촬영한 그 장면들이 이제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이제 1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굉장히 약간 더럽기도 하면서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덜 그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장면부터 사막이었나? 굉장히 약간 넓은 뭐 사막, 뭐 라스베이거스, 뭐 그런 그건 감독의 특징인 건가요? 컨택트? 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좀 정경적인 샷을 되게 좋아하고 풍경에서 그 보여지는 어떤 사물들, 사람들, 표정들, 어떤 행위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줄거리를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 영화를 갑자기 딱 생각하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봤으니까. 아, 맞다. 제일 먼저 보셨죠? 제일 먼저 보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하자고 제안하셨죠. 네.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숙제를 내신 우리 스칼렛. 저는 스칼렛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신 저희 팟캐스트에서 가장 미스코리아 같은 목소리 담당하시는 네? 지조님이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내용 설명을 잘 못하는 관계로 이제 네이버 영화에 있는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배경은 2049년이에요. 이때는 인간과 리플리컨트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라이언 고슬링, K, 이름이 K죠. K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블레이드 러너라고 할게요. 네. 블레이드 러너 K는 이제 리플리컨트를 쫓고 있어요. 임무 수행 도중에 30년 전에 여자 리플리컨트의 그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레이첼이었죠. 레이첼이었죠. 그리고 이 여자 리플리컨트의 출산의 흔적까지 찾아내게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출산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니까 경찰 조직이 이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리안더 월레스라는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리안더가 등장을 하는데 리안더는 이 한쪽 비밀의 네, 양쪽 양쪽 다 눈이 안 보이는 네. 사람. 그렇죠. 예. 이 리안더는 비밀의 단서를 찾아내서 더욱더 완벽한 리플리컨트를 거느리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고.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리플리컨트의 숨겨진 진실에 접근할수록 K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장면이 재밌죠. 네. 이 장면은 굉장히 재밌죠. 네, 고슬링의 연기. 이 K는 과거 블레이드 러너였던 릭 데커드, 해리슨 포드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이 K가 데커드를 만나서 상상하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략한 소개였고요. 근데 이게 워낙 옛날 영화라 네. 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여기 저희 4명 중에서 지조님도 아직 안 보셨고 아니 저도 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로 가서 봤고요. 네. 이제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1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블레이드 러너 1의 경우 데커드라는 형사가 블레이드 러너인 사람이 이제 오프월드라는 지구 밖에 있는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 로봇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지구로 도망쳐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쳐온 그 로봇들을 쫓는 역할이 블레이드 러너였고 그 원에서는 사실 데카드가 자기가 로봇이라는 걸 몰랐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감독판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의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계속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질문을 했죠. 리들리 스캇한테 데커드가 리플리컨트냐 인간이냐. 근데 그거를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네. 계속. 근데 만약에 원작을 따랐다면은 사실 리플리컨트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하죠. 왜냐면 원작 자체의 내용은 그 전기형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의 꿈을 꾸는가의 내용을 보자면. 그렇죠. 근데 계속 그게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간 리플리컨트의 혼혈이다. 블레이드 러너의 2049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분이
아니면 리플리컨트랑 리플리컨트 사이의 혼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전제를 항상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2편이 나왔으니까 2편을 보고 난 후에는 여전히 완전 근데 회피하죠. 애매하지 않나요?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의도적으로. 늙었어요. 그런 거 치고는 늙었어요. 리플리컨트가 그렇게 늙을 수가 있나? 해리슨 포드 너무 늙었던데. 그리고 막 그게 설정이지 않았어요? 약간 그 로봇인데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봇을 만들려고 그 부분도 약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원의 줄거리 다시 돌아가자면, 오프워드에서 들어왔던 레플리컨트는 굉장히 짧은 생명 갖고 있어요. 그쵸. 4년이었는지. 4년.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장하려고 이렇게 지구로 다시 왔던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데카르도,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잡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데커드가 4년 이상 살았다는 거니까 리플리컨트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연장하는 걸 어떻게 했거나 아니면 다른 모델이거나. 삭제했던 이야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리슨 포드가, 그러니까 데카르드가 레플리컨트였던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릴리 스캇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작가들은 뭐 프로듀서든 이제 뭐 그런 사람이 다 절대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플리컨트가 아닌 사람이다. 네. 제작자들은 네. 리들리 스콧은 리플리컨트다. 네. 근데 만약에 리플리컨트면은 레이첼이랑 아기를 가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그쵸. 들었어요. 인간인 것보다는 리플리컨트 쪽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같은 리플리컨트니까 2049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둘이 완전 그걸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고 둘이 모델이. 사랑에 빠지게 한 것도 계획이었다. 음. 전 사장의. 음. 전 사장 이름이 뭐였죠? 회사 이름. 네, 다른 맞아요. 아직도 엄청난 느낌표는 아닌 거네요. 사람이다,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질문이 나와요. 어떤 곳인지 그 사실을 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약간 그 질문을 꺼내다가 완전 회피해버렸던 그런 느낌 좀 있어서요. 그럼 우선 재밌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각자 얘기해볼까요? 뭐 재밌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배우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저 스칼렛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이제 블레이드 러너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2시간 40분짜리 영화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영화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느낌이 또 아니란 말이죠. 깨고 때리고 부수고 제작비 들어간 거에 비해서 뭐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다른 식의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 있는 영화인데 2시간 40분 그렇죠. 러닝타임도 그렇고 근데 영화 내내 지루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순간순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봤던 SF 영화가 오랜만이라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1편을 안 보고 봤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가기 전에 그냥 기초 지식만 쭉 훑고 갔던 것 뿐인데도 되게 재밌었어요. 화면 보는 재미가 있었고, 조명을 맞아. 굉장히 그 잘 호텔에서. 지었더라고요. 네. 세트도 엄청나게 지었다고 들었어요. 영화 찍을 때. 저는 화면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고슬링을. 배우들이 괜찮았어요. 네. 여자 배우들이 다 이뻤어. 그리고 여자 배우들 좋았어요. 조이 네. 진짜 약간 신선한 페이스들이 완전 처음 있거든요. 보는 얼굴. 그리고 박사. 무균실에 있는 박사. 오, 네, 맞아요. 그 사람 등장하는 순간 진짜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연기 너무 잘해. 소름 끼치. 맞아. 그렇지. 그리고 여자 배우랑 남자 배우 보는 재미들도 고슬링. 있었고, 또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1편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었어요. 시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보면서. 시계를 본 적도 없고, 정말 푹 빠져서 봤던 영화예요. 그럼 우리 미선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사이버펑크 영화라든지 SF 영화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크리티컬하시지. 네, 그래서 어, 또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숨 그러니까 쉬시네요. 그런 영화 많이 보는 게 맞고요. 기대하면서도 기대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블록버스터 세대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제작비도 엄청나고 뭐 그 예고편을 보면은 약간 액션 장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냥 뭐 액션물로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반면 이제 그 드니 빌느브 그 이제 감독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드리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인정해요. 그 능력을. 다른 점이 우리 있나요? 미선님한테 인정받은 감독이에요. 흔치 않습니다. 흔치 네. 않습니다. 미선님은 굉장히 엄청난 평론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미선님이 재밌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도 즐길만한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원의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서 원을 약간 제 기준으로는 SF 영화 중에서 최고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투는 사실 원에 비해서는 조금 아우라가 적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어떤 SF적인 느낌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강했기 때문이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데 전 반대로 또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시카리오라든지 그을린 사랑, 뭐 어라이벌 이런 거 다 봤기 때문에 어떤 익숙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아,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찍겠구나. 뭔가 되게 조용하면서도 전경을 보여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보여주는 그런 걸 찍겠구나 생각도 있었는데 그 정도의 기대는 충족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재미있게 보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가장 씬들이 재밌었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씬이나 뭐 사람이나 네. 뭐 있었나요? 나는 그 러브가 반전이 있거나 뭔가 하나 해낼 줄 알았는데 그냥 악당으로 그냥 죽은 거. 그리고 그 국장님 로빈 라이트, 네. 네, 하우스 오브 카드의 그 멋있는 그분. 그 사람도 너무 쉽게 죽었어요. 맞아요. 그냥 푹 찔러 칼 죽어. 세네 번에 응. 그냥 죽고 얼굴까지 나중에 빌려주면서 죽죠. 뭐 저래. 그 특히 이제 그 있잖아요. 약간 컴퓨터 그 눈을 인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약간 막 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네. 거기 테이블에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그래요? 그리고 웃긴 장면이었나요? 웃긴 장면이 아니었고요.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약간 그 슬랩스틱 같은 슬랩스틱 같았어요? 바로 그 부분만. 그래서 어울리지 않았어요. 나는 잔인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나도 팍 그냥 수단이 떨어지는 되는 게.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흔히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막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캐릭터가 한 번 더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도 저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일단 천성적으로 좀 잔인하시네요. 그걸 보고 웃었다니. 웃지는 않았고요. 그냥 방금 웃었다고 약간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 어울리지 않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러브 같은 경우는 전투에 엄청 능력이 좋아 보이는 로봇이고 로블라이트는 어쨌든 국장이긴 하지만 LAPD 국장이긴 하지만 거기 인간이니까. 쳐들어왔으면 뭐 비상 눌러가지고 잡아가게 해야지 솔직히. 기껏 하는 게 컴퓨터 끄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실망입니다. 말도 안 그리고 돼. 이제 파워가 좀 세다는 게 딱 느껴졌잖아요. 그 윌레스 코퍼레이션의 파워가 세다는 게 뭐, 내 그냥 당신이 나 먼저 공격했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말하는 야, 그치. 그걸 딱 보면서 LAPD 위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찰 미국 위에 있고. 있다. 이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이 현실성 좀- 없네. 그리고 러브가 울잖아요, 처음에. 아, 네. 그 리플리컨트들이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는 게 자기 생긴 거나 행동하는 거랑 또 반대되는 거잖아요. 엄청 맞아요. 그래서 나는 걔가 딸인 줄 알았어. 아, 나는 걔가 그 데커드의 레이첼의 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라이언 고슬링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럼 너무 쉬운 영화니까 그렇죠. 약간 약간 너무 일찍 이렇게 너무 꺼냈기 일찍 때문에. 이제 아들이고 내가 이 아빠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이다. 35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그런 역할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라이언 고슬링.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대표하는 거지. 나머지 리플리컨트들을. 지조님은 어떠셨어요? 지조님은 제가 알기로 조이 역할에 되게 많이 이입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입이라기보다 전 이제 외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조이가 너무 예뻤어요. 조이를 맡은 배우가 너무 예뻤고 또 조이는 항상 이렇게 인간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녀의 말대로 허처럼 1과 0으로 이루어진 그냥
홀로그램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끊임없이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돼서 너를 만지고 너랑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슬펐어요.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네. 끝부분에 이제 사람 몸을 빌려서 맞아. 아니잖아요. 사람을 불러서 그 만지죠. 장면이 화면적으로도 저는 너무 예뻤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리고 되게 슬펐어요. 슬프고 네. 예쁘고 순수하시네 안타깝다. 우리 같은 지존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다 다르게 왜, 어떻게 느꼈어요. 생각했어요? 저한테 기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괴. 아 그래요? 약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되게 불쾌한 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아름답다 뭐 저는 저게 사랑이다. 아름답고 슬프고 어떤 면이 미선님 기괴했어요. 기괴했다는 거지. 저는 근데 끔찍하진 않았는데 그냥 약간 좀 기괴하다는 느낌? 왜냐면 이렇게 얼굴을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쵸. 손 맞춰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어차피 그쪽도 리플리컨트잖아요. 창녀도. 그리고 그쪽도 이제 홀로그래밍 된 프로그램인데 그치. 둘다 그걸 인간은 맞추는 아니지. 거의 의미를 사실 좀 모르겠고 결국 어차피 리플리컨트라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리플리컨트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편견? 리플리컨트는 결국 그냥 로봇이다. 그걸 이제 영혼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게 생각했고 그냥 로봇으로 생각한 거겠죠.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인간인 척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진짜 그거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기괴하기보다 아름답고. 우리 모두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얼마나 원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 솔직히 누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 몸을 빌려서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근데 얼마나 원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자기가 했어요. 또 느낄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느끼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동기화는 하긴 하는데 이게 화면에서도 촉감이- 보여요. 그치. 그게 이렇게 씬이 엇나가는 서로 거. 엇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느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도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슬프고 이쁘고 예쁘고 그런 시도였다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쁘고 슬프고 아름답다고도 생각 안 했고 기괴하다고도 생각 안 하고 좀 웃긴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장면도 웃기고 이 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우리가 허를 다 봤잖아요. 그녀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허를 안 봤으면은 이해가 좀 덜 허를 됐을 전부 거고 봤죠. 전부 봤죠. 그리고 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얘는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사랑을 하고 뭐 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막 수십만 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얘는 무슨 순정 만화에 있는 캐릭터 마냥 마지막에 I love you 이러고 막 죽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의 판타지를 엄청나게 충족해주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바로 그 여자가 계속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복제되기 때문에 그 가게 위에 있고 뭐 광고로 걸어 다니고. 근데 그 뭐였죠? 네가 듣고 싶은 모든 것, 네가 그 보고 싶은 모든 것. 맞아. 네가 듣고 싶은 모든 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얘기해준다. 보고 싶은 모든 것, 보고 싶은 모든.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판타지를 충족해주는 그런 캐릭터인 거고. 가장 그 역할을 그냥 끝까지 다 순정 만화처럼 하고 있고 그런저런 부분들이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이 그냥 이렇게 소모되는 역할밖에 없는 거지. 아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같은 맥락으로 하면 웃긴다 이렇게 생각해. 그 장면은 그냥 이쁘다. 장면 자체는 이뻤어요. 장면 자체도 마지막에 그 광고판 나오잖아요. 네. 그 커다란 빌보드 전광판에서 조이가 사실 죽었어요. 네. 그 여자가 누구죠? 러브? 네. 러브가 발로 밟아서 밟아서. 그동안 저희 제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였어요.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조이가 나오면서 실제 몸이 나오는 조이. 근데 또 라이언 고슬링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보면 라이언 고슬링 역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느끼는 게 둘 다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난 뒤부터는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고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이제 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이 라이언 고슬링 캐릭터도 그렇고 조이랑 캐릭터도 그렇고 진짜 순수한 그 자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런 둘이 뭐 하려고 할 때도 라이언 고슬링 되게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순수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라이언 고슬링은 이런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린다. 순수하고 뭔가 피해당하는 약간 손해보는 역할. 그러잖아요. 얼굴이 좀 불쌍하게 생겼어요. 청순이 넘치는 약간 찐따같이 청순 생겼어. 맞죠? 네. 좀 찐따같이 생겼어. 매력적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장면들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인상 깊은 장면이나 뭐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글쎄요. 그거 셀스 인터링크 아 그게 전 쎄,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선님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영어 제일 잘하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 남는 게 있기는 있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영화 재미있었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 얘기하기 전에 셀스 인터링크 한 번만 해주세요. 셀스 인터링크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sales 뭐 이런 막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영어 네. 발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눈만 파라네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인상 깊었던 장면 얘기하시고 계셨죠? 네.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뭐 2시간 반 이렇게 남는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뭐 잘 몰입되는 그런 수사물인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의 장면을 생각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았던 장면이 없었나요? 그럼 제일 싫었던 장면 뭐 예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은 뭐 불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셀에 있는 것도 완전히 약간 뭐 이걸 상징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티가 나는 거라서 그거 좀 그렇고 상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이 분석하기에는 이 장면 중요하다 막 연결이 있다. 셀스 인터링크 하는 장면이 네. 그게 그리고 계속 막 반복적으로 이제 일편에- 그런 말을 아마 로봇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레인 고슬링에게 똑같이 드니 빌느브에게 약간 그런 것을 기억하도록 저는 그냥 테스트 문구라고만 생각해가지고 큰 베이스라인 의미를 테스트. 두고 있진 않았거든요. 저도 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뭐 셀이나 인터링도 어차피 이제 누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고립된 건지 뭐 분리된 건지 뭐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고아원 장면도 생각나는데 그거 그냥 특이했어 고아원 장면. 레니 제임스 좋아해가지고요. 레니 제임스가 수빈이요? 그 고아원 원장. 고아원 원장 대파 연기 되게 잘해. 깜짝 놀래. 맞아요. 영국 사람인 거 알아요? 영국인이에요? 진짜요? 네. 아. 발음 하나도 안 나요. 완전 오. 미국 그냥 갱스터인 줄 알았어. 네. 그 사람들이 재밌다고 했던 부분이 그 고아원 아이들은 다 백인이잖아요. 근데 흑인이 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아이들이 거의 노예처럼 막 마치 그 옛날 1800년대 때 미국 그러네. 남부 그런 데 모카- 농장에서 일시키는 것처럼. 모카 농장처럼. 네. 그래서 그거에서도 조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계화한 거예요. 그쵸. 그때를 대입시킨. 저는 또 생각난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다음 세대의 아이가 나왔잖아요. 로봇이. 천장에서 빨개 조이. 벗은, 아니요, 조이 아니고. 제일 천장에서 처음에서. 빨개 벗은 네. 아이가 딱 나오고, 그 애 몸을 그 윌러스가 만지잖아요. 만지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칼로 배를 가르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 장면에서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왜 배를 가를까? 왜냐면 이미 이 로봇은 그게 안 되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안 되는 로봇이라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가른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약간 할례 같은 느낌으로 한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의미를 몰라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 로봇이 새로 태어나는 로봇이 조이 아니에요? 조이랑 얼굴이 똑같지 않았어요? 걔가 새로 출시될 조이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조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백인 안면이 얼굴을 장애가. 이렇게 제가 백인 얼굴을 못 알아보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네, 스타일님은 안면인식 장애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 선비님 얼굴을 알아보고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배를 가르는 게 뭐라고 하죠? 아이 낳을 때 제왕절개? 배 이렇게 수술하는 거요? 네. 약간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아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면 약간 배를 이렇게 제왕절개. 네. 배를 갈라서 애를 출산을 하는. 그 배를 찢으면서 그러잖아요. 그 모델을 찾아야 된다고. 그걸 못 만들었다. 그럼 그 아이는 탄생이 가능한지 안 한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로봇이고 배를 가른 다음에 안 나와서
아, 리타이어 그렇게까지는 시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냥 그건 행위가 그냥 상징적인 거지. 그 안에 뭐 애가 들어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겠죠. 음.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기분이 약간 이상하고 맞아. 왜 이런 그쵸. 식으로 굳이 맞아. 그런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음. 그게 또 영화에서 여성이 가지는 위치와 비슷한. 그래도 드니 빌레브 감독은 뭐 여성한테 그렇게 막 엄청 오히려 그 여성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네, 감독 자체는 유명한데 뭐 이번 영화는 그렇게까지 많이 친여성적이다라고 이게 했을 발상이 때는 되게 옛날 발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 자체가 네, 영화 자체가 오래된 컨셉이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SF긴 한데 뭔가 조금 덜 신선한 게 있잖아요. 그쵸. 뭐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리고 뭐 이거 완전히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 다른 데에서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간 수사물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판타지 뭐 SF보다는 수사물에 더 가깝지. 사실. 네. 드라마. 맞아요. 원은 사실 되게 수사물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냥 모호하고 어떤 그 배경을 더 많이 보여주고 SF적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제가 느꼈을 때 제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요 이제 블레이드 러너 속편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 중심이 아니라 배경 중심인데 우선 뭐 데커드 뭐 다시 나타났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크게 큰 애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새로운 스타워즈 거의 10년 만에 뭐 20년 만에 이렇게 그 한소로 다시 보는 것과 달리 이제 그냥 데카드는 일반 그런 그 경찰이고 뭐 약간 누군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데코는 너무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 늙은 거가 되게 슬프셨나 봐요. 좀 슬펐어요. 우리 약간. 스칼렛님. 뭔가 킹스맨 2에서 최근에 네. 그분 이름 뭐죠? 콜린 퍼스. 콜린 퍼스 나왔잖아요. 네. 그때 약간 콜린 퍼스가 돌아온대 이런 느낌을 좀 기다리고 있던 게 좀 있었던 것처럼 데커도 약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등장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쵸. 맞아, 맞아. 역할도 초라하고. 오히려 죽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해리슨 포드 말고요. 네. 데커드라는 인물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리슨 포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역할을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싫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아, 최근에 나오는 이유는 그 있잖아요. 그 자기 소형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 거 하거든요. 해리슨 포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인 사연이요? 그래서 네.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출연한 거예요. 돈 벌라고? 두 번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아. 슬프다 이거 되게. 아, 진짜? 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아, 타락이 그 타락이 아니라 비행기가 여기서 잠깐 미선님은 조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리슨 포드가 두 번 타락해가지고 저도 무슨 도박을 술, 했나. 담배, 마약 이런 걸 해서 저는 추락으로 알아듣긴 했는데 정정하진 않았죠. 역시 대단하네요. 사연자님은 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더덕님은 모든 언어를 알아들으십니다. 거의 블레이드 러너 수준이죠. 언어의 기재. 블레이드 러너에서 언어 엄청 자유롭잖아요. 진짜 네. 부러웠어요. 진짜. 맞아요. 일본어, 뭐 한국어. 그게 바로 저희가 또 블레이드 러너 데리고 있습니다. 더덕, 더 블레이드러너. 더더. 한국어 나오지, 많이 나오죠. 한국어가 진짜 많이 나오죠. 약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행운을 행운. 네,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느낌도 있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샌디에이고 나오고 라스베가스 나오고 PPL도 많았어요. 소니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이 대놓고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 페넴도 나오는데 아, 그게 맞아요. 근데 없어진 회사잖아요. 네, 여전히 나오죠. 그리고 퓨조 그 자동차. 네, 자동차. 자동차 푸조로 나오는 게 되게 어이없었죠. 이게 네, 맞아요. 미국 배금은 워너가 하고 해외는 소니가 하고 네. 다 소니였어. 1호 진짜 많이 나오고. 네. 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 라이언 고슬링 일단 불쌍했어요. 고슬링 뭐 그런 느낌으로 쭉 밀고 간다면 아주 대성할 겁니다. 미국에선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망했잖아요. 네. 네. 약간 전 세계적으로 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해리슨 포드랑 라이언 고슬링이 약하다. 그쵸. 척주 박스오피스를 약간- 리드하는 능력. 네, 리드하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제목이 뭐였죠? 해리슨 포드라는 것은 사람을 끌지 않다는. 이제 매력이 없다. 어, 이런 느낌. 아닌데 메리. 매력은 그러니까 아닌데 매력 불쌍한 매력.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약간 우리 뭐 생각하는 어떤 뭐 스타나 뭐 그쵸, 그런 게 아니고. 티켓 티켓 파워가 없다는. 티켓 파워가 없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데니 빌레브 감독이 너무 원 시리즈에 약간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 인터링크가 나오잖아요. 인터링크를 만들려고 일부러 해리슨 폰트도 나오게 하고 그 맞아. 전편에 나왔던 레이첼 레이첼. 굳이 CG까지 입혀가지고 레이첼 나오게 하고 또 형사 이름 뭐였죠? 해리슨 포드랑 같이 다니는 형사. 오리가미 하는 형사. 아, 네, 이름 그 생각이 안 형사도 나네요. 되게 잠깐이지만 굳이 제일 출연시키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양 접어주고. 사실 그 장면이 꼭 나와야 그런 게 좀 많아서. 대놓고가 많긴 했죠. 이게 드니 빌레브가 많은 영화들의 후속편을 감독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다 거절을 하고 이거를 억셉트를 했대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리들리 스콧이 프로듀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웠겠죠.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김도- 테마적으로는 입김도 되게 많았을 거고 테마도 그렇고 아마 거의 다 짜여진 판에 그냥 감독만 하게 되는 것도 아마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흔한 일이라. 저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리들리 스콧의 전 작품 있잖아요. 에일리언 커버넌트랑 저도 되게 연결성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엄청. 저희 둘이 그걸 봤거든요. 같이 봤어요? 미선님이랑 제가. 근데 약간 어떤 그것도 이제 거의 똑같은 줄이라고 네. 보면 돼요. 레플리컨트가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려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에일리언 커버넌트도 리플리컨트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가 이제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제일 느꼈던 부분이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그 안드로이드가 사람을 막 막대하고 학살시키거든요. 그 장면이 약간 그 2049에서 그 러브가 사람들을 막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그 국장을 막 죽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연상을 느꼈어요. 시리즈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에 가깝고 다음 시리즈 안드로이드는 이 안드로이드가 무서워서 순종적이고 사람 말 못 거드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게 지금 비슷한 나오거든요. 거예요. 그게 딱 지금의 그거죠. 넥서스 7은 진짜 비슷하네요. 완전 비슷한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딱 보면서 계속 에일리언 커버넌트 생각이 좀 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플리컨트랑 인간이랑 차이점이 뭔가 그 질문이 계속 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거 말고요. 근본적인 거 말고 이제 그 4년 원에서 수명이 나오는 있는 거, 건 네. 이제 그 생명이 이렇게 4년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 말고는 감정도 다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출산도 못 한다고 돼 있었는데 애도 이번에 낳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이지만 그치.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럼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되게 본론적인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리플리컨트가 있고 리플리컨트보다 더 인휴메인한 인간적이지 않은 비인간적인 인간도 있는 거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인간인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아마도 웰레스가 근데 될 것 같고 월레스가 인간인가요? 리플리컨트인가요? 그것도 있죠. 네, 맞아요. 그것도 약간 질문으로 네. 남은 거 맞죠? 네, 네. 있겠죠. 그리고 리플리컨트인데 굉장히 인간다운 리플리컨트는 아무래도 역시 주인공. 우리 고슬링 네. 조 나중에 조라고 거기에 나가자면 그 에리언 커버넌트의 공통점을 찾자면 네 이번 너무- 인터링크가 좀 인터링 그 너무 억지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이미지. 아니면 조 자체에 대한 조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조의 어떤 일단 부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레플리컨트에서 레플리컨트 아예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아이를 낳는 것. 그렇죠. 성모 마리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K라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K에서 쪼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더 길게 하면은 KD잖아요. 근데 또 앞지만 JC 되는 거예요. Jesus Christ. 그건 너무 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생각해봐요. 잠깐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선배님. 팔을 걷어붙이고. 저희의 반응에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사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터미네이터도 존 커너 이제 JC 그것도 JC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JC처럼 Jesus Christ처럼 이렇게 완전 스포일러이지만 JC처럼 이렇게 레플리칸트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원에서 연결하려면 그 라이언 고슬링 죽을 때와
그 레플리컨트 죽을 때, 그 원에서 그 마지막 레플리컨트 죽을 때 같은 노래 나오죠. 같은 노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에서는 그 레플리컨트가 자기 손 안에 이렇게 못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까지 이미지화했단 말이야. 네. 엄청 종교적이다. 리들리 스콧의 종교에 대한 사랑은 거의 한 4, 50년이 넘었던 걸로. 끝이 없죠. 출산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출산을 한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거 자체가 일단 메시지가 커서 성모 마리아 이야기죠. 그 존재는 거의 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기억을 리플리컨트들의 꿈과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무한한 능력이니까. 마사야 되겠다는, 그 레플리컨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마사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마사야 되겠다. 그, 메시아. 아, 네, 메시아. 메시아. 그쵸, 메시아. 완전 네. 그렇게 되는 그쵸. 거죠. 실제로 기억도 심고, 그렇게. 그리고 되게 동정적이잖아요, 레플리컨트들한테. 응. 레플리컨트들이 앞으로 이런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좋은 기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인간을 동정했던, 뭐 사랑했던 예수, 뭐 이런 거랑 이제 연결이 되고, 심지어 옷도 하얀 옷 입고 있고. 맞아. 약간 순결하게. 되게 행동도 되게 뭔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들고. 너무 멋있었어, 그 여자. 전 약간 사실 멋있다기보다는 조금 이상한 사람 같다고 느꼈는데요. 정신 나간? 정신 나간 혹은 약간 뭔가 삔또가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한 방에 혼자 한번 저는 있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절대 아무도 손 댈 수 없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절대 순수 같은 일단 느낌? 그 묵인실에 묵인실에 있는 있고. 것부터가 아무도 없이 살았고 절대 선 같은 느낌? 근데 진짜 특이하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도축을 안 했는데 그렇게 공감 능력이 좋을 수 있을지. 그쵸.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네. 아무리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케이크 만드는 거 보면은 정말 되게 정교하잖아요. 그런 뭐 뒷면들 이런 거. 재능은 본 타고나는 적이 거지. 없는데. 역시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다 이게 타고나는 그래서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 이것도 방금 나오고 매지션인 거지. 그렇죠. 네. 예수가 기적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기적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이 지네요. 묵인실에 있던 그 닥터는 스위스 사람이고 음. 내가 약간 얼굴이 좀 찾아보셨어요? 참백하고 여배우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지조님이 좋아하는 조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게? 난민? 약간 그런 브라질, 느낌 있죠? 브라질. 쿠바. 아 쿠바 아, 쿠바.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얼굴이 이뻐. 아주 진짜 오히려 눈이 그쪽이 CG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얼굴이 약간 되게 CG스럽게 레이첼보다? 생겼잖아요. 네. 레이첼 못생겼어 지금 보니까. 그 1편에서는 예뻤던 것 같은데 1편에서는 예뻤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것도 CG 얼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의도적으로 디지털 필름 때문에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아.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눈 색깔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IMDb 관련 트리비아를 읽었는데 초록 눈이야 이거? 초록 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는 갈색 눈이고 아 실제 배우 실제 배우도 갈색 눈이고 원에서도? 원에서도 갈색 갈색 눈이에요? 눈이었다고. 아 그래서 초록 눈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진짜 걔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윌리스가 설마 모르겠어요. 자기네 그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얘는 그냥 일반 로봇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였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라고. 거부하려고 하는. 네. 다른 존재라는 거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her eyes were gree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는 갈색 눈이라고 원래도. 그게 K가 조이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조이가 죽은 다음에 그 전광판에 있는 여자를 조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났는데 걔는 그냥 아니다. 틀에 박힌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줄게. 너 오늘 외롭니? 라고 틀에 박힌 질문을 하는데 이 K는 그 전광판의 여자는 조이랑 똑같이 생겼으나 얼굴은 나의 그 조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된다고 하죠. 사실 또 웃긴 게 원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드러나 있잖아요.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경적인 걸 더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약간 2에서 너무 해리슨 포드가 레이첼한테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게 약간 조금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좀.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저는 좀 들었고. 원에서는 그렇게 애틋하지 않았으니까. 네, 원에서는 근데- 약간 둘의 사랑도 좀 전 되게 당황스럽게 흘러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갑자기 언제부터? 약간 이런. 약간 저는 그거 약간 거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완전 막 그 속편인데 완전 그 다음날 아니고 30, 뭐 몇십 년 30년은 뒤이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뭐 사람이 완전히 빠졌겠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많은 시간을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이쯤 하기로 하고 저희 각자의 별점과 한 줄 정도의 평을 한번 말해보도록 해봅시다. 한번 스칼렛님부터 할까요? 스칼렛님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 보이는 표정. 네. 아니에요. 저는 재밌게 보긴 했지만 저는 영화를 보통 다 재밌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없다고 하면 진짜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마케팅에 돈을 좀 더 제대로 썼으면 그 전략적으로 썼으면 35년 동안 기다린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자체로는 4점까지 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여 3.5점. 몇 점 만점에 5점 만점입니다. 네. 저희 5점 만점으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고 3.5점 주고요. 한 줄 평이요? 네. 부탁드립니다. 마케팅을 좀 잘했으면 마케팅 파이팅. 마케팅 파이팅. 포스터에 개미핥기. 누가 개미핥기죠? 해리슨 포드가 포스터에 너무 개미핥기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한국 포스터를 꼭 찾아서 보시고요. 개미핥기 닮은 해리슨 포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파이팅. 네. 룩은 스타워즈인 걸로. 네, 완전 스타워즈 포스터. 그럼 미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2시간 반 이상의 영화를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냥 술술 이렇게 재미있게 몰입돼요. 그게 잘 정말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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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다 모든 비판이 네. 다. 이제 시작됩니다. 약간 추성물로서 좋고요. 수단물로는 좋고 그리고 약간 나름의 영화였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독립적인 그냥 영화였으면. 그래서 뭐 사실 커버넌트도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릴리 스캇 그냥 버리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좀 리들리 스콧을 버렸다면 2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약간 리들리 스캇 죽고 이제 35년 뒤에 3편을 내는 거야. 왜 리들리 스콧 뭐 죽여요? 죽을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뭐 빠지기만 하면 되나요? 리들리 스콧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만들고 그 다음 편을 찍으러 합시다. 그럼 몇 점인가요? 사실 저는 점수를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뭐 아마 3.5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3.5점? 굉장히 훌륭하게 촬영했지만 그 블레이드 러너 속편이라는 짐이 너무 커요. 그 한 줄평인가요? 두세 줄? 뭐 이쯤 하시죠? 지두님? 저는 지금 미선님 코멘트랑 굉장히 동일한 코멘트인데 살짝 이제 톤이 달라요. 저는 원을 안 보고 그냥 글로 정리되어 있는 걸 먼저 보고 2를 봤거든요. 근데 일단 1의 세계관이 굉장히 설정이 많았잖아요. 그 주어진 설정에서는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에서 이미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스토리를 더 얹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주어진 틀에서는 굉장히 수고했다라고 감독을 칭찬해주고 싶고 또 저는 비주얼적인 면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도 큰 데서 보고 하거든요. 비주얼적인 즐거움이 되게 좋았어요. 그쵸. 멋있었지. 그래서 저희 별점은 4점, 우후. 4점, 4점 만점에 4점이고 한 줄평은? 한 줄평은 주어진 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저희 덕분이 제품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너무 슬프다. 나 이 영화 너무 슬퍼. 저도 몇 방울의 무엇이 눈물을- 인간다울 수 있는가. 마지막 장면 좋았어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 좋았어요. Tears in the Rain. 저는 일단은 평은 드니 빌레브와 리들리 스콧의 과한 인터링크. 인터링크 너무 과하다는 쌤, 느낌이고요. 비슷한 왜냐면- 맥락이긴 하네요. 네, 드니 빌레브의 평소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과했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한 별 4개 정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들리 스콧도 저는 사실 아직 좋아해요. 맞아요. 아직 조금씩 실망하고 있긴 한데 아직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꼰대라고 하죠. 점점 장황해져, 감독들이. 네. 나이 들면. 편집을 잘 못하고. 약간 맞아. 권력 쓰면서 사실 요새 거기 갑자기 릭배송이요? 아니 릭배송 말고요. 릭배송도 엉망진창이었어. 아유, 진짜 길죠. 여기서 그 영화에 대한 스폰 하지 맙시다.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에리언까지 스포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대단한 감독은 뭐 스타워즈 만들었고 그리고 리들리 스캇 마찬가지로 뭐 에리언 만들었고 뭐 블레이드 러너도 만들었으니까 권력 엄청 세니까 별로인 아이디어이더라도 그냥 그렇죠. 이제 자기 마음 할 수 있는 그렇죠. 관객들 신경도 안 쓰고. 맞아요. 네.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라라랜드 감독님 이만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개인적 취향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안 되고요. 저 지조잖아요. 아, 지금 네. 좋은 그만입니다. 라라랜드 감독님 화이팅. 화이팅! 네, 블레이드 감사합니다. 러너는 라라랜드 감독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번 주 동안에 뭘 재밌게 봤나, 뭘 재밌게 읽었나, 뭘 재밌게 들었나. 어떤 콘텐츠든 상관없는 거죠? 네. TV든 영화든. 드라마든 책이든. 더덕님부터. 우리 더덕님 저 정말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 하도 더 소비를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저번 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밖에 못 봤고요. 어. 책을 2권 정도 읽었는데 이제 컨디션이 안 직원이나? 좋아도 책을. 네. 한 책은 프랑스 소설인데 제목이 적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은 일단은 소설이긴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장클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어요. 그리고 잠깐.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책에 대한 스포일러네요. 재밌나요? 재밌어요. 영화가 재밌고요. 있나요? 영화가 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이거는 실하고 사실 이름만 실화예요? 검색해도 이름만 검색해도 다 알려져 있고 이미 첫 화면부터 나오는 게 온 가족을 다 살해한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이라서 굉장히 재밌고 이거가 주로 내용이 바탕으로 하는 거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주제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예요. 네. 거짓말. 이 사람이 거의 30년 가까이를 주변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자기는 세계보건기구에 일하는 연구원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의대를 중퇴했고. 근데 실화라고? 네. 싫어하네요. 실제로 많잖아요. 네, 열심히. 그런 식으로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의 거의 원조급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자기 거짓말을 숨기려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고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영화도 한 2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적입니다. 적. 보통 적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네.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마를 말하는 네. 거. 거기에 나오는 적이고요. 프랑스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읽을 수 없는데 쓰실 수는 있나 보네. 지금 어머, 뭘 쓰고 프랑스어를 막 계시는데. 쓰고 계시는데 지금 더덕님? 이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진짜. l'adversaire 이런 제목. 라바세요? 네. 그런 제목이 그 영어로 그 adversary 무슨 뜻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아, 적. 그런 네. 어떻게 그걸 썼어요, 프랑스어를? 이게 책 표지에 적이라고 크게 써 있고 바로 밑에 프랑스어가 써 있어서 보통 그래도 프랑스어 보면서 제가 역시 궁금하다 보니까 덕은 더덕님은 다릅니다. 덕이잖아요. 스토리가 궁금하다 타고나야 보니까 돼. 이제 실화 사건이랑 얼마나 이게 스토리가 가까운지 보면서 이제 검색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 단어를 이제 외웠어요. 일반인은 검색 같은 거 안 합니다. 우리 덕이시기 때문에 검색까지 가신 걸로 네. 덕분에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나머지 한 권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핫한 대부분의 책. 사람들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조님?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보기 전날 It Comes at Night을 봤어요. 아, 지금 개봉하고 있는. 네네, 앞에. 영화관에 걸려 있고 미국 영화, 독립 영화. 어땠어요? 영화가 궁금하다. 굉장히 미니멀해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서 제가 그쵸. 다들 이제 공포 영화를 안 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안 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영화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설정이 크게 없어요. 설명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보는데 문제 없고 무서워요? 영화요? 사람들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공포예요? 아니요 놀래키는 공포가 없어요. 아, 그냥 심리적으로 조이는 정도예요. 그럼 볼만하겠다. 잔인한 장면도 한 2장면 정도 있는 것 같고 없어요. It Comes at Night? 네. 밤에만 튀어나오는 뭔가. 그것은 밤에 온다. 음. 제목인데 되게 심리 스릴러에 집중한 미니멀한 작품.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뭐 살인마가 정체를 나오나요? 알 수 없는 공포를 아. 맞닥뜨리는 가족의 얘기예요. 혹시 감독이나 제작진이 뭐 저희가 알만한 분들인가요? 감독 전 작품이 크리샤라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작품이고요. 이게 2번째 작품 같아요. 아, 네. 별점은요? 별점은 갑자기 이 영화도 별점. 그런 작품인데 저는 별점은 3점. 근데 아. 참고로 로튼토마토 점수가 89%예요. 높네. 굉장히 네, 굉장히 신선하네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놀래키는 거랑 이 영화도 89점이잖아요. 아 그래요? 블레이드 러너? 네. 89%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에 따라서 되게 많이 점수를 짜게 주거나 투하게 맞아요. 주거나 하기 평론가 때문에. 점수가 89%인데 어리언스 점수는 40%예요. 아, 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저는 3점이니까 저는 그냥 2개 섞은 것 같은 중간이 취향인 것 같아요. 60%가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 되겠죠?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맞다. 제 참고로 생각에 미소님은 네, 지존인가. 미소님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2분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잔인하거나 뭐 깜짝 놀래키는 그런 느낌의 공포가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어. 두려움과 공포와 서로 의심하고 되게 나오면 사람간의 찝찝하겠네요. 찜찜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찜찜하고 대신 결말을 보면 굉장히 그 찜찜함이 확 사라질 거예요. 괜찮다 아. 그럼. 게라웃 결말이- 같은 류인가요? 결말이 뚝 자른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되게 보고 싶게 만들어졌어. 완전 네. 관심 있으면 꼭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이드 러너가 아니라 이 컴퓨터 나이트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컴센나이트 보세요. 3점이라면서요. 3점이에요. 3점인데 그건 저의 점수일 뿐이고 아, 영화 가진 매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미선님? 그 주말에 The Purge라는 영화, 그 Purge이라는 영화 봤는데 네. 1위 편 봤고요. 그 왜냐면 요새는 그 미국에서 Happy Death Day라는 영화 좀 엄청 좀 1위 했었고 뭐 관심 요즘에는 있어요. 해피데스데이 곧 개봉하죠 한국에서도. 다 다음 11월 주 11월 9일. Happy Death 9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핫한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하우스 픽처스라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건데 그 Get Out도 제작. 공포 영화 제작하는 걸로 유명한 제작사죠. 약간 그리고 특이한 촬영하게. 컨셉. 네. 그리고 특이한 각색. 그래서 더퍼지도 그 2편은 그냥 그랬는데 그 1편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런 설정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고 뭐 아주 대단한 영화 아니더라도 그런 독특한 컨셉하고 이선 학좀 좋아해요 제가. 누구요? 에다노크. 에던. 네. 네. 그래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독특한 설정 있고 그 재밌는 컨셉 약간 볼만한 영화예요. 재밌어요. 네. 뭐 아주 뭐 그런 게 한국어 아니지만 제목은 그런데. 혹시 뭔지 알아요? 더 퍼지. 제목도 더 퍼지고요. 이제 퍼지가 처단하다 뭐 이런 약간 뜻인데. 퍼- 더 퍼지. 네. 퍼지. 약간 둥둥하다는 퍼지. 둥둥하다요? 뚱뚱하다고 해? 퍼졌다고 할 때요? 아니 퍼지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건데 실패한 또 농담이네. 네. 어쨌든 이 영화도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별점 궁금한데요. 별점. 별점은 아마 설정 때문에 제가 3.5 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 별점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도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도 약간 3.5 주기는 줬었는데 이유가 완전 다르죠. 블레이드 러너 그게 일단 별점이에요. 그게 별점이에요. 그 그쵸.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든 그 별점인 걸로.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아요. 블레이드 러너는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여서 3.5점인 거고 더 퍼지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3.5점 줬었던 거 아니에요? 트랜스레이터인가요?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작비 그러니까 제작비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뭐 큐가 엄청 큰 영화이고
그 퍼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죠. 예, 뭐 4밀리언 정도 굉장히 저렴한 버젯에다가 뭐 400만 약간 작은 영화를 되려고 하는 것을 그만큼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3.5. 작은 살림을 잘 차렸다. 다들 되게 해석을 잘 하시네요. 한국입니다. 헷갈리니. 별점 그래서 3.5점인가요? 네. 3.5점. 되게 짠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별점 되게 잘 주네요. 후하네. 네. 네, 의외입니다. 노쇼편은 2.5. 갑자기 또 짜지셨네요. 이분 약간 특징이 그래요. 어떤 것을 좀 따져야 되는데. 네. 미선님 잘 들었고요. 저는 스칼렛입니다. 네. 저는 주말에 영화를 2편 봤는데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번 더 봤고요. 이창동 씨 봤습니다. 와. 네. 이창동 씨 아니고 칠. 이창동 감독의 씨. 네, 이창동 씨 아니고요. 네. 이창동 감독의 씨 봤고요. 이건 제가 한 번 보고 개봉했을 때 봤고 이번에 처음 본 거였어요. 아.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좋아하는 영화라고 나의 5점 영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조용히 굉장히 오후 3시 같은 영화예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영화가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후 3시 같아. 화면도 그 네. 햇빛을 비치는 양이 딱 딱 그 정도 3시, 양이에요. 3시, 4시. 오후 3시, 4시. 그래서 의미 있게 일요일 오후 3시에 봤습니다. 로맨틱. 일요일 오후 3시에 시를 봤고요. 여전히 좋아요. 5점. 저는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대중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쫓아가는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래서 시 되게 좋게 봤고 그리고 또 울림이 계속 있었죠. 또 하나는 프라이멀 피어 봤어요. 법정 영화인데 반전이 있는 법정 영화. 유명했죠. 에드워드 노튼의 데뷔작. 그게 원래 디카프리오한테 가는 역할이었대요. 네, 근데 디카프리오가 바빠서 그때 한참 잘 나갈 때니까 감사합니다. 디카프리오가 거절하고 에드워드 노튼이 했는데 와 에드워드 노튼 하길 잘했다. 어쩜 그렇게 순수한 표정을 짓는지 아주 그냥 진짜 정말 스포일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옛날 영화니까 옛날 영화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리처드 기어가 너무 멋있어요. 아, 맞아. 리차드 기어가. 리처드 기어와 해리슨 포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해리슨 포드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리차드 기어가 한국에서 좋은 아침에 나왔던 거 아십니까? 정말요? 아침마당 같은데? 아침마당. 네. 아, 한국 방송의 섭외력이 장난 아니야. 리처드 기어를 인기가요에도 유명한 사람 나왔잖아요. 어셔. 어시였나요? 그리고 그 랩하는 그 나 그것도 웃겼어. EBS 공감인가 거기서 제이슨 브라즈 첫 곡 공개한 거. 네. I'm Yours 거기서 첫 공개했었다고. 맞아요. 월드 프리미어잖아요. 진짜 웃겼어. 진짜 리처드 기어가 그 프로그램 출연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정말 고품격의 방송이었다. 질문 수준도 너무 높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침마당이? 얘기했다고. 네. 리처드 기어가? 네. 리처드 기어가 부디스트라면서요? 불교 아, 신자래요. 진짜요? 네, 아, 유명해요. 유명한 유명해요. 불교 신자래요.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어떤 동양 문화에 대한. 그래서 재밌네. 그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에드워드 노튼 나오는 프라이멀 피어를 또 재밌게 봤고 그거는 발전. 3.5점. 3.5. 네. 신은 5점.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음 주 영화 다음 주 영화는 네 저희 뭐 보기로 했죠? 데런 아브롬스키 감독의 마더입니다. 지금 마더 느낌표. 입을 또 발음을 씹었는데요. 맞아. 이분 감독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아로노프스키? 네 이 감독님 굉장히 짧게 마더입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데런스키? 데르스키? 데런스키? 데르키? 이 영화도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블레이드 러너랑 굉장히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관이 없어요. 네, 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빨리 봐야 되고 지금 빨리 보러 갈 근데 겁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19일에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안 보면 없어 이제. 네. 그리고 그래서 하비에 저희 발은 이번 주 볼 겁니다. 주말에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토르가 장악을 할 거기 때문에. 아, 9월은 이번 주 중에 저기 봐야 안 돼요. 봐요. 목요일 전에 봐야 돼요. 지오스톰도 있습니다. 아, 지오스톰도 있습니다. 월화 정말. 수 중에 봐야 돼요. 아, 실망이네요. 약간 너무 요즘 한국 영화 팬들의 어떤 취향이 굉장히 재미랑 스펙타클 위주라 가지고 미국은 더 심하고. 네. 이건 공포. 미국 요새 공포. 한국은 약간 오락 액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지 분위기가. 않고는 극장에 왜 가?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거죠. 네. 미국도 앞으로 이제 마찬가지고. 약간 그 사람의 다른 장르를 문제죠. 선호하긴 하는데 둘이 비슷한 노선을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더를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더 느낌표 마더 마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일단은 무슨 소리. 엉망진창이었던 첫 화를 우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영화 보고 끝.